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현관문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그 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자식에게 온전히 넘겨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둬버린 창살 없는 감옥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아프고 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30년은 단언컨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집 한 채는 온전히 지켜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고집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자식의 유산 대기용으로 묶어두고 정작 본인은 비참한 빈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발적 노후 파산의 길일 뿐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를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2026년 오늘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나 자식의 봉양 같은 개념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 눈치 보느라 그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언니 형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도 정작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 없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눈물 찢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자식의 유산이 아닌 여러분의 월급 통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을 지켜줄 방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족쇄를 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내 가족의 안식처, 내 인생의 유일한 재산,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생각은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상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초지능 시대, 모든 가치가 데이터화되고 현금의 흐름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2026년 오늘 깔고 앉아있는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비용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원, 많게는 10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오늘 저녁 친구와 만나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금 내고 유지비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한 푼도 없는 상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유일까요? 아니요, 이건 집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이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집은 깔고 앉아있는 가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먹여 살릴 마지막 월급 통장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도 나중에 우리 애들 집 한 채는 해줘야지라는 그 고귀한 부모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집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상속세 다 떼고 자식에게 물려줬을 때 과연 자식이 그 집 덕분에 행복해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고생하신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마음의 짐을 가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이 집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집을 국가에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살 권리를 100% 보장받으면서 내가 평생 일궈온 그 자산의 가치를 매달 현금으로 치환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2026년의 지능형 로봇 시대에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자식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이 집 나중에 너 줄게라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집으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해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머스크가 예언한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앞두고 우리 시니어가 가져야 할 가장 영리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집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 즉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책임질 생명줄을 꺼내 쓰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감성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숫자로 우리 시니어들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사실, 이제는 뉴스에서 하도 들어서 무덤덤하시죠? 하지만 그 숫자가 바로 나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애써 외면하시나요? 지금 5060세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체 자산의 7080%가 부동산, 즉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꽉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억 원대 자산과 같지만 실상은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약가 몇만 원에 손을 벌벌 떠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가 널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비극인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2026년. 오늘 세상은 지능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3년 안에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정교하게 수술을 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가 AI에 의해 재편되는 이 무서운 시대에 현금 흐름이 막힌 부동산은 그저 덩치 큰 짐일 뿐입니다.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는 시대에는 내가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곧 권력이고 생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자식에게 그 짐을 물려주겠다고 정작 본인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그 집,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9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약 27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받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굽실거리며 받는 눈칫밥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내 자산에서 정당하게 뽑아 쓰는 내 권리입니다. 에이,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어떡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죠? 주택연금의 진짜 묘미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은 연금 총액보다 나중에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100세 넘게 장수하셔서 집값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타 쓰셨더라도 국가는 자식에게 그 부족분을 내놓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망설이십니까?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남 부끄러워서? 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머스크의 예언대로라면 우리가 믿어왔던 연금 저축이나 자녀의 의사 면허증보다 지금 당장 내 자산에서 만들어내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 100배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용돈 10만 원에 가슴 졸이며 전화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달 20만 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밥 한 끼 사주는 멋진 소유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주택연금은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모의 결단이자 내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선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가장 충성스러운 비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서를 고용할지 말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2026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올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탄생하고 3년 안에 로봇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니어들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능이 공짜가 되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문직, 자격증이나 자식의 봉양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깔고 앉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현금 흐름이 막힌 시니어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3년 뒤, 5년 뒤에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사람이 아닌 수억 원짜리 최첨단 로봇이 여러분을 수술하게 될 겁니다. 그 로봇은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의 생명을 다룰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식에게 전화해서 나 수술비 좀 보내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실 건가요? 자식들도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제 코가 석자인 세상을 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현금이 마른 노후는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과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겠지만 그 풍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티켓은 오직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던 그 집은 정작 여러분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세금은 더 오르고 관리비는 더 비싸질 텐데 주머니에 당장 쓸 만 원 한 장 없다면 그건 소유가 아니라 집에 저당 잡힌 삶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내 집을 사줄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매물은 쏟아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대로 에너지와 기술이 무한 공급되는 세상이 오면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해서 현금 좀 챙겨둘 걸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겠다는 그 고집이 결국 여러분을 노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부양의 짐을 지우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정말 부모로서 할 일입니까? 명문대 졸업장보다 의사 면허증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책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갑을 닫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 지능의 가치가 하락한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주는 바로 여러분의 자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월급, 즉 주택연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는 시니어는 기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거대한 저택 안에서 고독하게 굶주리는 현대판 고려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존엄한 마지막 30년을 위해서라도 그 집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지금 당장 부수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드린 독설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진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노후 빈곤,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그 집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국가에서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특이점 시대, 즉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에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무한한 현금, 흐름으로 변환하는 가장 똑똑한 금융공학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주택연금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말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라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꼬박꼬박 여러분의 통장에 꽂힙니다. 이 돈은 자식이 보내주는 눈칫밥 섞인 용돈이 아닙니다. 나라가 보증하고 여러분의 집이 벌어다주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마트에서 고기 한 근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친구들이 모이자고 하면 돈 걱정부터 앞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통장에 든든한 실탄이 있으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오늘 점심은 내가 낼게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푼돈 몇만 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당당하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인격이고 품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120살까지 장수하더라도 국가는 연금을 끊지 않습니다. 머스크의 예언대로 기술이 발전해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손해를 보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그 차익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미쳐야 본전인 게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식과의 관계 역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효도를 받을 거라 착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당당할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부모가 돈 한 푼 없이 집만 깔고 앉아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볼 때마다 부양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식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당당해지십시오. 자식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엄마, 아빠는 이 집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질 거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 걱정 말고 너희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대신 명절에 오면 맛있는 건 내가 쏜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또한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을의 처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소유권을 쥔 갑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우리를 위협해도 내 집에서 나오는 따박따박한 현금 흐름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 국가와 여러분의 집이 드리는 마지막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가슴에 달고 남은 30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역전의 기회는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예언부터 주택연금이라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발목을 잡으시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이 붓선생 시니어 인생극장 5060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60 세대가 평생 짊어지고 온 부모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숨겨진 나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특이점.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뒤집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모 봉양하는 그 아름다웠던 효도의 공식은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쟁터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상대로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나중에 이 집 줄 테니 지금 나를 좀 돌봐다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일까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완벽한 자유인이 되어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붓선생은 여러분이 그 자유의 길로 나아갈 때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은 화려한 기술이나 자극적인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어내려가는 붓선생의 그림처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그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흔들어왔던 그 예쁜 꼬리를 이제는 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흔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붓선생 시니어 인생극장이 드리는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3가지 생존 지침을 다시 한번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특이점 시대를 살아낼 여러분의 경제적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 자산의 성격을 유산에서 연금으로 즉시 재정의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확히 몇만 원, 몇십만 원인지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은 버리고 데이터로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은 과거의 사랑이지만 주택연금으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미래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보다 더 위대한 부모는 없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비중을 완전히 역전시키십시오. 아직도 자식의 사교육비로 수백만 원을 쓰며 본인의 노후는 대책 없이 비워두고 계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3년 뒤면 지능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아이에게 비싼 강의를 듣게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글로벌 지수 ETF를 사주거나 여러분의 노후 계좌를 채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100배는 더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모가 부유해야 자식도 길을 펴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는 것이 곧 자녀의 가장 강력한 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이곳 붓선생 시니어 인생극장 5060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끝없이 배우고 소통하십시오.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멈춰 있으면 도태됩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툰을 보며 마음을 치유하듯 우리 5060 선배님들은 이 롱폼 영상을 보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노후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은 여러분의 독립선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착각을 버린다. 나는 내 집으로 내 인생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소유자가 되겠다. 라고 적으십시오. 글로 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동료 시니어들이 여러분의 그 결단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60세에 은퇴해도 우리에게는 30년,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4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 긴 시간을 집 지키는 관리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를 누리는 소유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손주들에게 멋진 선물도 사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진짜 어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씨를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키우는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붓선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이 무거운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위대한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